근데 저희 신랑이 그랬어요. 저희 그러니까 신랑이 네.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애 낳자마자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뭐 네. 꼭 제가 일 좀 힘들게 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봐줄 사람도 없고 제가 키워야 돼서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애기들이 커가니까 너 빨리 돈 벌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애들이 집에 있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커서는 애들이 아빠 찾지 않는다. 이 시기가 지나면은 지금 애들이랑 좀 이렇게 돈독하게 관계 잘 다져야지 나중에도 대화라도 한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안 받아들였는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고 우연적인 방법이었지만 이제 그 되게 존경하시는 은사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교육에 계시는데 그분이 조금 이제 그래도 교육에 계시면서 약간 좀 트인 분이신 거예요. 좀 오픈 마인드로.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은사님을 만나고 와서 야 혜영아 너가 일 안 한 게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은사님이 그래도 애가 어릴 때는 그렇게 혼자 조금 부족하더라도 외벌이 해더라도 집에 엄마가 이렇게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말을 딱 하는데 저는 이제 되게 다행이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안 듣고 그죠. 열통이 터지죠. 네. 예,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언스쿨링 하면서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언스쿨링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서도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 다른 애들 가는 일반적인 길을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애를 거기서 이탈시키냐. 지금 언스쿨링으로 이제 큰 애들이 사례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다가 그러면 내가 은사님을 만나고 오겠다. 네. 내가 그 상의를 하겠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씁쓸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주요 포인트가 그래도 이제 그거죠. 마음이 닫혀 있더라도 이제 곤젤리가 아무래도 이제 존경하는 은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나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죠. 그렇겠죠. 예, 그게 운 좋은 케이스죠. 그렇죠. 네, 만약 운이 좋긴 한데 만약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은사님이 들었으면은 은사님 얘기 들었으면 이제 어쨌든 남편이 그렇게 안 해도 계속 이렇게 조금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한쪽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약간 이렇게 뒤로 흘려도 어느 정도는 그럼요. 그렇구나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편이 계속 그렇다면 아내는 그거를 공부하고 이게 옳다라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랬다고 남편이 그런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공부를 해야죠. 이게 어설프게 얘기하는 거랑 내가 아까 박사가 된다는 거는 내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죠. 그리고 나는 또 하나 공부를 하면서 나는 좀 이렇게 신랑이랑 같이 하는 방향을 어떻게 좀 찾을 것 같아요. 정말 아내도 일하고 남편도 일을 해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얘기를 애는 누가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아이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방향을 남편이랑 좀 상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간이 또 따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랑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서의 전쟁 기간이 어쨌든 10년 갈 거예요, 그게. 뭐 시간이 그렇게 예. 가더라도 결국은 그만큼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내 아내가 이제 근데 그거 같아. 내 아내가 근데 나는 입장이 내 아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근데 아내가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해.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당신하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저한테 벌어오라고 해.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본인도 근데 아이를 뭐 자기가 제대로 돌보겠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본인은 집에 있겠다고 하겠지. 그런 여자 아니, 거의 대부분이. 아니 본인도 일하겠다고 하고 나한테도 무조건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서 돈 벌어와야 된다 하면서 그게 첫 번째 수입이고 메인 수입이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두 번째로 나도 일을 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린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게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여성 쪽이 엄마 쪽이 아이를 낳고서 내가 아이를 좀 돌보겠다 하면은 그거에다 대고 남자 쪽에서 단칼에 잘라가지고 안 되라고 바로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까 류덤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몇 살 정도 되기까지라도 그거를 허용을 해주지. 근데 반대 입장으로 남편이 그거를 주장하는 경우에 여성 쪽에 엄마 쪽에서 아예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거를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아이를 그렇게 키울 사람이 아닌데 그걸 놔두고 나는 일터를 향해야 되는 거잖아. 와, 진짜 머리가 아픈데 전쟁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저는 전쟁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네. 나는 그렇게 전쟁을 벌이더라도 나는 내가 이렇게 어, 해야 되는 게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걸 겪은 거지 뭐. 그럼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린 전쟁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 이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용납 안 된다. 그래서 3년 우리가 거의 6년 정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전쟁을 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했죠. 이게 엄마가 될 자격, 아빠가 될 자격을 갖춰야 된다면서 그럼요. 나는 그러니까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이 예.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아, 물론 계속 그건 있어요. 그래도 안 제가 되겠지. 아무리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어도 제가 고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엘리는 제 얘기를 안 들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그러면 대졸이었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석사 박사였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하는 얘기는 안 듣고 싶은 뭐 그치 이런 거 왠지 이런 안 거.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그럼 그러기 전에 그냥 사랑을 줘야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육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는 거죠. 둘 사이에 전혀 이게 친밀감도 없고 친밀감이 있고 서로 평상시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가운데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은 생기겠지만 근데 그게 있죠. 그 친밀감이나 그게 연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면 괜찮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연애를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그 정도까지의 깊이 있는 얘기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로 중요한 인생을 살면서 가족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이 된다 했을 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적도 없고 뭐 누구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 대화도 안 해보고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좋으니까 좋으니까 또 때 됐으니까 결혼하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했으니까 애가 생기는 거고 애가 생겼으니까 키우는 거고 다 그렇게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가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런 대화한 사람들은 다 잘 살 거예요. 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이미 네. 잘 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아까 류덤이 얘기했던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안 했던 부부들이겠죠. 뭐 아닌가? 그분들이 앞에 안 계셔서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미 잘못된 만남이죠.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뭐. 근데 이미 이제 아이가 생겼고 이제 가족이 돼서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둘이서 얘기했던 그런 가정이 아니면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 나는 그거에 그쵸. 대해서 공부해야지.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그 사람이 뭐 아까 류덤이 얘기한 이제 케이스의 그 사람이 류덤을 되게 존경한다. 그러면 얘기가 먹히겠죠. 그쵸. 예, 류덤을 존경하고 류덤의 예, 삶을 되게 동경한다 그러면 먹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진짜 한기로 흘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을 정도의 대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의지를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분에게 더 용기를 주고 그분에게 더 의지를 갖고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가정을 먼저 그렇게 보여줘야죠. 그치.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 얘기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류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분에게 얘기할 때 여자 쪽이 엄마 쪽이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빠 네네. 쪽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럼 엄마 쪽이 고생하셔서 관철시키셔야죠 결국. 예, 목마른 분이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막 다른 분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좀 이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봐요. 막 이러는데 그거 굉장히 그거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쵸. 더 안 좋죠. 그쵸. 악화되죠. 굉장히 악화되죠. 그것도 내가 딱히 존경하지도 않고 뭐 어느 정도 친분은 있지만 내가 딱히 저 사람 말을 왜 들어야 돼? 하는 사람에게 내 배우자가 이 사람 너무 답답해 죽겠어 진짜. 얘기 좀 해줘봐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막가자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역시 이제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가정의 경우는 결국 어떤 방향성에 대한 그분도 역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쪽도 역시 이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만 있을 뿐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또 어떻게 보면 확신이 차서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남편 그러면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당신만이라도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언스쿨링 하는 거 되게 반대하는 쪽이었거든요. 네, 저희 시부모님이 많이 아무 근거 없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아까 그분이랑 똑같죠. 예. 지금 다른데 뭐 이렇게 물론 뭐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부모님이니까 한 달이 건너이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걸로 제가. 그런데 뒤늦게 나중에 가서 그래도 지금은 저희 부모님 다 굉장히 찬성하는 쪽이세요.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또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어느 시점부턴가 이제 그 잔소리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어떤 뭐 뉴스를 보거나 뭘 보거나 걱정이 될 때 뭔가 얘기를 꺼내면 항상 대답이 정말 준비가 돼 있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관련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어설프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허투루 나온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또 아버지한테 계속 아버지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지 나한테 반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논리를 펼쳤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면 나를 설득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나 역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그만큼의 근거와 논리를 갖고 가야 되는 거듯이 마찬가지로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나를 설득시켜 주고 싶다면 그만큼의 근거와 논리를 갖고서 설득시켜 주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딱 거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해요, 그분들은. 안 하지. 절대 공부 안 해요. 저를 설득시키겠다고 그렇게 안 하죠.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따라주면 따라줬지, 거기다가 그래 내가 공부해서 내가 너를 꺾어줄게. 바꾸겠어, 뭐. 그러면 대박이지. 공부를 하면은 야 공부해보니까 야 그게 맞더라. 이게 될 테니까.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대로 대박이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해도 아니 나는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아무 근거 없이 당신 고집만 부리냐 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힘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나는 빼주고 나는 빠질 테니까 혼자 해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퉁명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럴 네. 때 누가 같이 하랬지 나 혼자 한다고 했냐 근데 기다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데 혼자 해야죠. 혼자 해야죠. 뚝심 있게 혼자 해야죠. 그거는 그냥 봉이 수밖에 혼자 해야지. 없는 것 같아요. 네, 혼자 해야죠. 혼자 하면서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아까 반론을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반론을 못하면 네. 이러면서. 근데 저번에 이제 제가 신랑이랑 이제 토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랑은 계속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건 다 기본이다. 네,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되고,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자기가 뭐 기계 쪽으로 이제 그 하면서 그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분야인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기본이 깔리더라. 이제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은 근데 그거 벌써 30년, 20년 전 일이잖아요. 저희 신랑이 벌써 40 몇 살이니까 이제 네. 30년 전이잖아요. 10 몇 살이면은 지금 그 세상이랑 지금 세상이랑 같다고 생각하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반론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아까도 얘기 갑자기 좀 이야기하기 힘드셨어. 그래서 이제 아니야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저희 신랑 좀 그 바깥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아까처럼 은사님들처럼 이렇게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편이거든요. 약간 좀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그 홈스쿨링 이제 영상 같은 걸 찾아보다가 의사 부부가 하는 홈스쿨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약간 홈스쿨링 한데 그분도 그 거의 언스쿨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의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줬더니 자기도 약간 거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꼰젤리는 되게 그래도 설득이 되는 유형이에요. 맞아요. 그 정도면 남편분이 그럼요. 그 정도로 그럼요.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얘기 막혀 있는 사람은 그 의사 영상을 보는 순간 이건 소수에 불과하고 하면서 다수 대 소수의 논리로 또 그쵸. 얘기가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다수 논리로 나와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결국 우리는 혁신 교육을 하자는 건데 혁신은 소수잖아요. 그치. 근데 계속해서 대중적인 것을 다수를 얘기하고 얘기하면. 다수 논리를 얘기해버리면 그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맞는 그거는. 거니까. 예. 결국은 그 다수 논리 자체를 추구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깨져서 무너졌을 때 그때까지 반대쪽에 이제 그 홀로 이제 그거를 다 견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꿋꿋하게 그 여정을 겪어 나갔을 때 그분이 밖에서 이제 그거에 다 무너져 내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감동을 하게 되는 거지. 아, 그래도 당신이 되게 현명하게 지금까지 그걸 고집하면서 이렇게 끌어와 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계속 내 고집만 부리면서 헤매기만 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아요. 아니고서는 근데 뭐 네.
꼰젤리 정도 되면은 엄청 훌륭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꼰젤리 정도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이야 네. 진짜. 반론을 못하면 네가 맞아도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해 이렇게. 그쵸, 맞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죠. 남자들 거의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승질내죠. 예. 아, 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본인가 그래도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혼자 이렇게. 그쵸. 해버리는데 그 맞아요. 따라서 거의 대부분 되게 그렇게 훌륭한 얘기하죠. 거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튜브도 같이 보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보자고 해도 그 얘기 나올 것 같으면 아 됐다 아. 치워버려. 아 뭐야 그러면서 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맞아요. 예. 그래도 좀 보면 더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그래도 또 함께, 언스쿨링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달랐으나 그래도 이제 아내를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나. 예. 쫓겨나기 싫은 그 마음은 있지 않았나. 이 여자 아니면 나 데리고 살아줄 여자 없다라는 것만큼은 그쵸.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저항을 했을 뿐 이미 봉이의 승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예. 예, 봉이의 승리는 정해져 있었고 그 케이스는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꼰젤리 정도면 아주 훌륭한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언스쿨링 패밀리의 채널에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DM을 보내거나 하신 분들 예전에 또 만나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류덤하고 만나려고 했을 때 울산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렇고 네네. 지금 보면 3분의 2가 날라갔어요. 안 하는 예, 거지. 3분의 2가 못한다라고 어. 이제 손을 드셨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분들은 언스쿨링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언스쿨링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희와 이제 같이 소통을 하고 이제 뭐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남편분이랑 이제 함께 되면 이제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가정의 공통점이 이 부부 언스쿨링에 대한 이제 봉이하고 꼰젤리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언스쿨링에 대한 이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 아예 부부가 사이가- 등 돌리고 살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로 대면하고 뭐 같이 진짜 뭐 사랑 나누고 그런 것도 없고 뭐 둘이 이렇게 꽁냥꽁냥 하는 것도 없는 그런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의 가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내용을 보면 그런 가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은 사실 언스쿨링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런 가정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단은 학교 보내고,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은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거 얘기하다가 또 일로 어떻게 하다가 쫙 일로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 합리적 낙관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나아질 거야 라고 맹신적으로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를 하는 거죠. 현실을 분명하게 보고 이제 어떤 일까지도 생길 수 있는지 어떤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댓글에도 써놨지만 우리 그 텐트 치고 사는 것까지도 시뮬레이션 했어요. 네. 예, 진짜 지붕 없는 집도 예, 진짜 생각했잖아요. 굴다리 밑에서 정말 텐트 하나 치고도 우리 넷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불의와 타협을 하면서까지도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정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사회로부터 다 부딪혀 버린다면 다 우리가 쫓겨나 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그렇게 거의 구걸하다시피 살아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거냐라는 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저희는 자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 텐트에 살아도 되게 재미있게 캠핑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네. 어쨌든 아이들은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만큼 가난하고 뭐 그만큼 배고프고 그만큼 어려운 것은 있겠으나 그 자체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자, 어쨌든 우리의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자,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우리는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두려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집집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집들도 많아요.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남편 쪽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와이프 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얘기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도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어, 차도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어, 또 뭐 그래도 적어도 요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있죠. 그러니까 남편들 입장에서 솔직히 와이프가 그지처럼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와이프는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요 정도도 유지하면서 그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훨씬 더 퍼포먼스를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수가 없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논리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경제 논리인데 그 상황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를 다 하자. 그러면은 나는 슈퍼맨이 아닌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언스쿨링에 대한 이제 방안보다도 먼저 부부가 그거를 맞춰야 되지. 그렇죠. 경제관에 있어서. 그렇죠. 경제관이나 사랑관 뭐 하여튼 이제 아이들의 뭐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또 경제관이나 이런 거 했겠냐고요. 네. 거의 대부분 이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각자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네. 둘의 생각이 완전 정반대야. 그러면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은 그래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나가면 우리 엄청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또 그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리고 일을 안 가리고 한다 했을 때 전제인 거지. 그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우리가 따지는 게 좀 많아요. 그거 다 따지면서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일을 그렇게까지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네. 예, 그래서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게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디까지나 정말 부부가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부부의 본질을 생각하고 정말 어떤 게 진짜로 쫓아야 되는 삶이냐, 그런 인생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춰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호소를 해야죠. 계속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호소를 해야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철학적인 부분이 건강하신 분이 반대쪽에 있는 분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내 입장에서 남편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들이 이제 일을 하는 남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책임이 있고
아이들이 언스쿨링을 하면은 또 아내가 집에 있게 되면은 어떤 이 가정의 이제 그 수입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내가 충분히 남편한테 어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정도도 나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잘 해줄 수 있어. 혹은 이거에 대해서 남편들이 하고 어떤 대화를 어느 정도 했는지 참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이렇게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 이렇게 하지 얘기를 않았을까? 나눠보니까 결국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어느 한쪽이 확고하면 돼요. 근데 안 되는 집들은 둘 다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 한 명이라도 확고해야. 한 명이라도 확고하면 그 확고한 방향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더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 확고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열정이 있는 가운데 방법적으로 좀 이렇게 좀 투박했던 사람들은 방법만 좀 알려주면 되죠. 그러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결국은 뭔가 언스쿨링 되게 그럴듯해 보여. 뭔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학교가 문제가 많대.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 그러니까 뭔가 대안적이래. 그거 좋은 거야? 근데 그 정도의 관심으로 이야기 나왔던 분들은 다 그냥 떨어져. 전부 다 절대 불가능한. 그리고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엄마 쪽도 아빠 쪽도 둘 다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런 가정은 학교 보내야죠. 그렇죠. 학교가 아무리 최악이라 그래도 그 가정만큼 최악은 아닐 테니까. 정말 가정이 정말 최악인 경우는 학교를 가야죠. 저는 그건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정말 부부가 정말 최악인데 공부도 전혀 안 하고 최악인데 그 부부가 그냥 집에다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이래 놓고서 집에 데리고 있으면 그거 경찰이 잡아가요 나중에. 그렇죠. 그런 가정은 절대 하시지 말라고 저희는 권할 거고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기 나눠보니 결국은 어느 한쪽이라도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의 열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인생관이나 철학, 경제관이나 그런 게 철학적으로 확고한 게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냥 사시겠죠, 뭐 그렇게. 진짜 경제관념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계속 쇼핑몰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냥 외식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옷 사는 거 좋아하고 어딘가 꼭 여행을 가야 되고 어떻게든 돈 쓰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언스쿨링을 한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웬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실질적인 액션 플랜, 맞아요.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전 단계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또. 근데 그 전 단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오픈 상담을 하면서 그 가정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가정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죠. 진짜 보면은 막 이미 집도 하나 있는 집들 또는 전세도 꽤 갖고 있는 집들 얼마나 많아요. 진짜 보면 진짜 그거 팔아서 쓰세요.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거 팔아서만 써도 한 5년은 버티겠네. 그러면 5년 뒤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 5년을 그렇게 부부가 같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거 도전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게 금액적으로 그게 몇 억의 가치가 안 될 것 같냐?
근데 그런 그거보다 얘기를 이게 더 우리가 좋은 거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저 CR도 안 맥힌 얘기였죠. 아무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그,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네. 또 막 얘기해야 되지. 그렇죠. 아, 우리가 좀 이 하드코어로 얘기가 막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상담을 맞아요. 했을 맞아요. 때 네.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